샤르도네는 피노누아, 피노블랑, 피노그리 같은 버터나 헤이즐넛 같은 풍미가 더해지게 되거든요. 서비뇽 블랑 품종입니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으로 여러분들이 레몬이나 쉽게 이해하려면 레모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와인각입니다. 지난 리슬링 편에 이어서 오늘은 화이트 와인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세 가지 품종 중 샤르도네와 서비뇽 블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와인 산지에서 널리 재배를 하니 아무래도 우리 와린니 분들이 많이 접하는 품종이 됩니다. 화이트 와인 품종편 1편과 2편만 시청을 하셔도 마트나 와인샵에 가셔서 화이트 와인을 고르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샤르도네는 피노누아, 피노블랑, 피노그리 같은 피노 패밀리로 알려졌었으나 최근 DNA 검사 결과 19세기까지 널리 사랑받았던 호이니시 품종과 피노누아의 자연 교배종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르고뉴가 고향이지만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잘 자란 포도 품종이거든요. 청사과, 아카시아, 배, 자몽, 키위 등 과실적인 풍미가 좋지만은 샤르도네 품종 자체가 향이 강하거나 산미가 강한 품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성적인 품종이에요. 석회암 토양에서 특히 잘 자라고 기후와 때로와의 특성을 잘 반영하거나 또 오크 숙성을 했을 때 그 캐릭터를 정말 잘 보여주는 품종이거든요. 깔끔하고 미네랄 풍미가 강조된 프랑스의 샤블리 스타일부터 신세계 열대과일과 오크 풍미 뿜뿜하는 그런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양조됩니다. 사과, 배, 매실 등의 기본적인 아로마를 보여주는 라이트한 바디부터 미디엄 바디까지 다양한 와인이 만들어지지만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온화한 기후에서 자라면 복숭아나 멜론, 감귤류 같은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코스트 같은 좀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면은 무화과, 바나나, 망고 같은 열대과일 아로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양조 과정에서 이 신맛이 강한 사과산을 부드러운 젖산으로 바꿔주는 젖산 발효를 거치면은 산미는 부드러워지고 버터나 헤이즐넛 같은 풍미가 더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최고의 품질은 포도가 제일 잘 익었을 때 나오게 되거든요. 포도가 충분히 익지 않았을 때는 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풍미가 좀 얇고 풀레음이 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잘 익었다는 게 뭐라고 했죠? 포도의 원료 자체의 당도가 높은 거예요. 이 원료의 당도가 높다는 거는 효모를 통해서 알코올로 변환하는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13도나 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화이트 와인의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청포도 품종 중에서 샤르도네만큼 오크 숙성에 적합한 와인이 없을 정도로 오크 숙성하고 정말 기깔차게 매칭이 되거든요. 오크통이라고 하면은 보통 225리터 기준의 바리통을 말하는데 통을 만들 때 이 안쪽을 불을 지펴서 걸리면서 만들거든요. 우리로 치면 고기 구울 때 프라이팬에 굽는 게 아니라 참숯에 구워가지고 이 숯불 향이 더해진 숯불구이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보통 오크 숙성을 하게 되면은 다크 초콜릿, 커피, 바닐라 또는 훈연향의 부케가 첨가되거든요. 예전에는 이 나무 향이 좀 강한 스타일의 와인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요즘은 오크 숙성 기간을 좀 짧게 잡든지 아니면은 이 통 안에 토스팅 자체를 좀 약하게 한 통을 사용한다든지 프랑스 오크통이냐 미국산 오크통이냐 이 통 자체의 원산지를 조금 차별화하면서 또는 뭐 새 오크통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한두 번 사용한 중고 오크통을 사용하든지 해서 그 비율을 섞음으로 해서 와인 메이커의 필로소피에 의해서 이 오크 부케 자체를 적절히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오크통은 통상 3년 정도 사용하면 이 부케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크 숙성한 와인이 비싼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샤르도네 품종은 다양한 스틸 와인에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스파클링 와인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이 뭐죠? 샴페인이잖아요. 이 프랑스 상파뉴 지방 샴페인을 양조할 때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이 샤르도네 품종을 쓰거든요. 피노누아, 피노메니에는 적포도 품종이고 샤르도네는 청포도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블랑 드 블랑 같은 경우에는 이 청포도 품종인 샤르도네 100%로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특히 오크 숙성된 와인이 많이 수입이 되다 보니 이 바리통의 부케를 샤르도네의 아로마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샤르도네를 오크 숙성하지 않고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에서 양조된 와인을 한번 맛보시면은 아, 샤르도네가 이렇게 상큼할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세 번째 포도 품종은 프랑스 보르도와 루아르밸리가 원산지로 알려진 서비뇽 블랑 품종입니다. 서비뇽 블랑은 싹이 늦게 트고 성숙이 좀 빠른 편인 품종이거든요. 태양이 강렬한 곳에서는 너무 빨리 과숙을 해버리니 풍미가 좀 단조롭고 이 산미가 좀 밋밋한 와인이 생산되거든요.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로 과거보다는 좀 이른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피망, 열대과일, 키위, 레몬, 복숭아, 메론, 살구 등의 아로마를 기본적으로 좀 공격적인 풀향부터 다양한 열대과일의 풍미를 보여주거든요.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게 되면은 산미가 높고 풀향이나 청피망과 함께 패션프루트 같은 열대과일, 그리고 엘더플라워 같은 꽃향이 특징인 좀 풋풋한 스타일의 와인이 양조됩니다. 반면에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게 되면은 좀 과숙을 하게 됨으로써 좀 상큼한 아로마를 좀 많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복숭아 같은 나무 열매나 그레이프프루트 같은 열대과일 풍미가 좀 더 돋보이게 됩니다. 산미가 높아서 굉장히 좀 크리스피하고 드라이하게 입안을 리프레시해주는 청포도 품종이죠. 리슬링이나 샤르도네하고는 다르게 너무 오래 보관하면은 완두콩이나 아스파라스 같은 좀 그린 풍미가 더해지게 되면서 보통 병입을 하고 난 뒤에 숙성을 해서 마시기보다는 영빈티시일 때 프레시하게 드시게 됩니다. 프랑스 소테르는에서 기부 와인의 대명사 샤토디켐이나 바르삭 지역 같은 곳에서 진한 디저트 와인의 블렌딩 품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패삭 레오냥, 그라브 지역 등에서 오크 숙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푸이푸메 또는 상세르 지역의 서비뇽 블랑은 장기 숙성에도 좋은 바디감 있는 와인으로 생산되기도 합니다. 샤르도네와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잘 재배되는 품종이거든요. 또 1880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고, 1968년 캘리포니아에서 로버트 몬답이 프로모션을 했었거든요. 그 프로모션 이후에는 퓨메 블랑으로 애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보다 서늘한 기후가 특징인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와인 생산자들이 전통적으로 와인 마개로 사용하던 코르크 대신에 스크류캡으로 와인을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죠. 저가의 와인뿐만 아니라 좀 고가의 와인이라도 수십 년 보관할 와인이 아니라면 비용의 문제도 있고 자연 보호의 일각으로 세계적으로 스크류캡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거든요. 우리 와리니 분들이 마트나 샵에 가셨을 때 스크류캡으로 만든 서비뇽 블랑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화이트 와인 품종편 1편, 2편을 통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리슬링, 샬도네, 서비뇽 블랑, 이 세 가지의 미각적인 비교를 여러분들 좀 시각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리슬링과 서비뇽 블랑의 가볍게 만든, 드라이하게 상큼하게 만든 와인은 화이트 와인 미각에서 가장 가벼운 쪽에 속해요. 샤르도네를 오크 숙성을 하게 되면 이 무거운 쪽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오크통의 풍미가 다크 초콜릿, 커피, 바닐라, 훈연향 이런 무거운 부케라고 했잖아요. 이 무거운 부케가 빠지는, 그러니까 샤르도네를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에서 양조하게 되면은 오히려 청량감이 있는 화이트 와인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이트 와인의 미각의 그래프를 보면은 리슬링과 서비뇽 블랑은 상큼한 쪽이다. 그리고 샤르도네를 오크 숙성을 했을 때는 무거운 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드라이하고 상큼하게 만들었을 때 이야기고, 리슬링을 더 진하게 레이타비스 통해서 디저트 와인까지 만들 수도 있고 달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좌표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드라이하게 만들었을 때 미각의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또 서비뇽 블랑과 리슬링을 조금 비교를 하면은, 서비뇽 블랑은 여러분들이 레몬이나 쉽게 이해하려면은 레모나 있잖아요. 레모나 먹고 난 뒤 한 1분 뒤에 혀 위에 쫙 남는 산미 있잖아요. 그 레몬산의 느낌이, 쨍한 느낌이 이 서비뇽 블랑의 특징이 됩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리슬링의 상큼한 느낌은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근데 청사과인 아오리 사과를 냉장고에 시원하게 칠링을 해서 한 입 콱 베어 먹고 나면은 그 입안에 남는 그 상큼한 사과의 풍미 있잖아요. 그 아오리 사과의 풍미가 이 리슬링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미각적으로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화이트 와인 품종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기타 화이트 와인 품종 9가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